야, 이거 지금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그 오른손 엄지 붙여서 올린 다음에 자, 선서하시고 보세구역의 종료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이건 이제 다 할 수 있죠. 보세구역은 지정, 특허, 종합으로 구분되고 지정은 지정, 그리고 세관검사장 구분되며 특허 보세구역은 창, 공, 전, 건, 판 구분된다. 되겠죠? 아이고 넘어갑니다. 자, 지정장치장. 자, 이제 지정 보세구역 볼게요. 세관검사장은 안 볼 거고요. 지정장치장만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일단 모든 보세구역은 첫 번째 어떤 기능들이 나와요.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지정 보세 구역들은 전부 다 세관장이 액션을 취합니다. 장치 기간 6개월 관세청장 그리고 3개월 연장 가능. 다만 바쁜 부산, 인천, 인천공항, 김해는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냥 바쁜 곳이라고 칭하죠. 통상 바쁘고 물동량이 활발한 항역 내 이런 장치 기간은 6개월 이런 등지가 아니라 2개월로 단축해서 운용할 수가 있다. 자, 됐고요. 자, 보관 책임. 보관 책임,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화물 관리를 배우니까 화물 관리는 원칙적으로 보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진짜 최초 원시적인 보관 책임자는 화주인 나와 또는 상황상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반입자. 요 두 주체가 보관 책임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잖아. 왜냐하면 지정장치장은 국가의 공익 목적으로 운용을 하는 건데 반입하기 좋아서 반입하는 게 아니라 야,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시켜라고 해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가 보관 책임을 지는 게 웃기니까 화물관리인이라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세관장의 하수인이죠. 하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허수아비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표현을 세게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을 세게 할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게 뭐 놀라.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무슨 특정 강사 이렇게 모자이크 하얀색으로 한 다음에 자막으로 뭐 화물관리인 허수아비로 비하 논란 뭐 이렇게 해서 나올까 봐 항상 걱정돼요. 하지만 제 모든 표현은 전 실생활에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이럴 강의할 때만 오히려 거친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세관장의 하수인, 세관장의 허수아비, 세관장의 따까리라는 화물관리인을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가 가능하고요. 자, 심사기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어떤 창고를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 장치장도 결국 창고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게차나 크레인 등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심사 기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유효기간 몇 년? 5년. 엄청 자주 나온다. 그죠? 화물관리 비용 징수. 국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받으면 또 웃겨 그게. 그래서 세관장 승인을 받고 적정한 요율 정도만 받는 거죠. 자, 넘어가셔서 세관검사장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다만 이 반입 비용만 한 두세 번 더 읽어보세요. 2019년인가 20년에 개정이 돼서 이게 아마 별표 하나 더 해서 한 번 더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특허 보세구역. 이 과목의 이제 핵이죠, 핵. 3장의 핵입니다. 특허 보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세관장의 특허를 받습니다. 우리 특허 보세구역도 웬만하면 세관장의 액션을 취한다. 뭐 특허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특허 수수료. 이거 잘 나오죠. 특허 수수료의 납부 주체, 특허를 받은 자, 이미 운용하고 있는 자, 그리고 갱신하려는 자 모두 이제 연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납부를 하죠. 자, 2항. 자, 특허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기가 들고 있는 특허 보세구역의 면적 단위로 합니다. 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보세 판매장만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를 계산하고요. 왜냐면 뭐 잘 팔리는 데는 또 면적이 적어도 잘 팔리니까 수수료를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고려가 들어가 있는 보세 판매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어떤 특허 보세구역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변경된 날에 속하는 분기에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고요. 상태를 이렇게 본다는 거고. 3항. 자, 특허 수수료는 분기 단위로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야 됐어요? 선납 개념이라고 했죠. 선납하되 특허 보세구역 설치 특허가 있은 날에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는 1년 선납도 가능하다. 저 같은 빚쟁이들은 항상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내요. 왜? 그때까지 이자라도 좀 아끼려고. 근데 이 1년 선납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혜택도 없고 이거는 하여튼 선납도 있습니다. 규정이. 자, 상황. 자,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에 변경된 경우 지금 특허 수수료 납부 기준이 변경된 거죠. 그러면 며칠? 요거죠, 요거. 5일 내에 증가분을 납부해야 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된 때는 사실 즉각 환급시켜주는 게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관세청은 그렇게 이치에 맞게 돌아가지 않아요. 다음 분기분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죠? 환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실? 하지만 공제한다고 표현합니다. 공제예요, 공제. 환급이랑 공제는 다르죠. 그래서 파란색 표현 해놨고요. 5항. 아무 물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분기에 특허 수수료 면제한대요. 다만 휴지 또는 폐지한 날에 속하는 분의 특허 수수료는 이를 환급도 안 해준대요. 네, 이미 납부한 건 낙장 불입이다 이거죠. 그죠? 상당히 특허 수수료 규정은 세관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약간 뉘앙스가 들어오시죠. 자, 2번 특허 요건. 자,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 모든 특허 보세고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요건인 거고 이 4번에 대해서 이제 각 고시별로 보세 창구는 그 창구만의 요건, 보세 판매장은 판매장만의 요건, 건설장은 건설장만의 요건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겠죠. 1번부터 3번까지는 공통적인 요건. 재무 건전성 이게 충족해야 되고 운영인의 결격 사유 너무 중요하다. 그죠? 결격 사유 없어야 되고 3번 각종 허가 승인 이런 거 받아야 되고 요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모든 특허 보세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특허 보세 구역들마다 달리 적용되는 기준도 있고 결격 사유. 야, 이게 뭐냐 이거 5개, 6개. 7개 정도 될 겁니다. 금년 거를 제가 반영을 못 해가지고 7개. 자, 운영인의 결격 사유.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상관없지만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특히 자주 나오는 거 뭐였어요? 5항.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이렇게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집행유예는 그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결격사유이고 유예 기간 끝나면 운영인 할 수 있어요. 자, 5항, 6항 한번 보시면 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요게 조금 개정이 됐죠. 가, 나를 이게 둘 다 기준을 두고 그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 자,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또는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등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벌을 받은 경우. 그럼 이 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지나야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보세사의 팁을 제가 5과목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두 가지 목을 놓고 그 기준을 삼아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항상 늦은 날은 없어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없다고. 가와 나목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건 보세사 어느 천재가도 없어. 무조건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놔. 됐죠? 실황파랑을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운영인의 결격 사유죠. 얘는 얘 자체로만도 중요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법제 175조를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도구로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됐고. 자, 괄호 2번 운영인의 의무. 기록유지 의무 2년. 보고 의무 지체 없이 세관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 사유랑 승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고 사유들 굉장히 중요하죠. 야, 이것도 엄청 나오네요. 그죠? 자, 효력 상실 사유 발생. 도난 화재 침수. 보세운송 신고 필증 등 어떤 물품 상위성 발견했을 때 직원 채용 면직 그리고 소방서 등 기타 행정관청들의 시정명령 받았을 때 보고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거 엄청 나오는 주제고 각각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보고사유였고 승인사유가 있어요. 운영인이 이제 보고 말고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 뭐였냐면 장치 물품 종류를 변경하거나 원래 뭐 이러이러한 A 물품들을 뭐 보관하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갑자기 B 물품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원재료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승인 사유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 등기 변경 칠 때도 세관장한테 통보해야 되는 사유다라는 거죠. 등기 변경은 승인 사유는 아니네요. 통보 사유네요. 통보 사유. 자, 사항 가 수용 능력 증감. 그 어떤 그 건물, 보세 창고면 보세 창고의 건물, 그 건물의 수용 능력을 증감하거나 어떤 증축. 아파트도 왜 리모델링 하면은 평수 넓힌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멘트 돼가지고 이렇게 평수 넓혀버리죠. 그런 거 할 때는 그 승인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선할 때.
승인 안 받고 보수의 창고 야금야금 넓혀가지고 갑자기 50평으로 승인 받았는데 1200평 되면 어떻게 계속 간척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승인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나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네. 이럴 때는 얘는 가는 승인인데 나는 보세요.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네. 50평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러쿵저러쿵 그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건 신고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평수를 넓힌다. 이거는 승인사항이고요. 그 안에 평수 34평 그 국평 안에서 액자를 달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인과 신고사항 명확하게 나눠주시고 지금 중요한 건 뭐가 보고냐, 뭐가 통보냐, 뭐가 승인이냐, 뭐가 신고냐 구분 다 해줘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 공부할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신고하는 양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미래 업무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 공사를 준공한 운영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30일 이내 5일 이내 이런 거 아니죠.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